출시회사 등을 위해 감사드립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국내 자본시장 규모상 가장 최대 규모죠. 3조 6천억 원의 유상 증자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 여러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K방산 기업 중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가장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 이 K방산 이슈앤토크 현장에서 최고 실무자분께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좀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세요. 여러 경제가 어렵고 이런 불확실성 속에서 이런 과감한 투자에 나선 배경과 이유. 먼저 저희 경영진이 상당히 위기의식이 있었습니다. 밖에서 저희를 보시기에는 매출의 한 4, 5년치에 해당되는 수주를 이미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도 저희를 보기에는 향후 3년에서 5년 정도 계속 매출과 이익이 성장되고 이익률도 좋은 그런 기업인데 굳이 이번에 이제 조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초점을 좀 맞춘 경우들도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최근에 보시면 알겠지만 유럽에서 재무장 움직임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재무장 움직임이 강화되면 보통 수요가 증가하니까 저희한테는 그 부분이 기회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한 가지는 유럽이 그 부분을 유럽 내에서 생산한 무기로 채우겠다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한테는 또 위협적으로 다가왔고요. 특히 저희 이제 유럽의 경쟁 기업들 같은 경우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최근에 코멘트들을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수요는 좋다. 그리고 그 수요는 유럽 역내 기업들이 대부분 소화할 것이다. 그래서 역외 기업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유럽이 수출 시장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유럽에서 현지화 투자를 통해서 대응해야 된다는 생각이 특히 강했고요. 특히 이 부분을 좀 시급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또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 유상증자라고 하면 기본적인 우리 주식시장에서 자본시장에서의 어떤 개념이 약간 좀 부정적 이미지로 보는 시각들이 많아요. 해외 투자자분들도 만나실 예정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만나시면 무슨 얘기하세요? 저희가 지금 목요일에 발표하고 한 주식시장 거래일은 한 5거래일 정도가 됐는데요. 저희 해외 주주들 중에서도 이제 주요 주주들과는 이미 저희가 컨퍼런스 콜을 했고 이번 주 내는 사실 국내 주주들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보면 저희 모회사 지분을 빼면 한 3분의 2 정도가 이제 외국인들이시고요. 저희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에서 5년 정도 투자 기간을 가지고 계시고요. 주식시장은 아무래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 3, 5년을 투자하신다는 얘기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의 회사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사실 작년부터 저희한테 많은 질문을 주셨던 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한 4, 5년 정도의 성장은 지금 수주 물량을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우리들은 이제 5년, 10년을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5년 후의 미래는 어떻게 되느냐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들이 많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지정학적인 긴장이 상당히 장기화될 거로 생각이 되고 이런 지금 현재의 저희 직수출 모델도 잘 유지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부분들이 납득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이제 한 4분기부터 유럽의 이제 많은 업체들이 유럽에 이제 블록화하고 재무장하는 그런 부분들이 역내 기업에만 기회일 것이다 라는 코멘트들을 쏟아내면서 저에게 어떻게 대응할 거냐고 또 많이 물어보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번 유상증자를 통해서 저희가 해외 현지화 투자를 해서 성장하겠다는 그런 그림을 말씀을 드렸는데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이 투자의 대의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의를 하시고요. 다만 이제 이 투자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실행을 잘했으면 좋겠고 투자의 진행에 대해서 소통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반응들이 사실 대부분이었습니다. 전무님께서는 지금 사실 에어로스페이스 뿐만 아니라 오션이나 시스템에서도 근무를 하시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누구보다 또 전문가시잖아요. 앞으로 이 주가에 대한 추이가 어떻게 될지 가장 어떻게 보면 궁금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도 사실 과거를 일단 하나의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회사가 저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이 최근 한 2년간 보시면 주가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이익도 동반 성장했고요. 이 부분들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글로벌 지정학적인 큰 그림 속에서 지상에서만 수요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해양에서도 수요가 발생하고 항공에서도 수요가 발생하고 저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오션이 각각의 영역에서 이 지상, 해양,
항공 방산 수요를 또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시장에서 평가해 주셨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저희 유상증자를 통해서 하게 된 투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저희가 국내 플레이어였다면 그 전에 글로벌 이제 탑티어 플레이어로 이제 도약하려는 그런 투자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뿐만 아니라 하나 시스템과 하나 오션에도 발생하는 시너지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맏형을 어떻게 보면 개척해서 뚫고 나가는 회사라고 하면 하나 시스템 오션이 이제 연계해서 이 부분들에서도 또 솔루션을 판매하고 이익이 성장하고 기업 가치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도 이 세 회사의 기업 가치가 계속 성장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자분들이 보실 때 정말 향후 5년, 10년 낙관적으로 정말 가치가 있다라고 봐도 과거 5년 확실히- 동안도 뭐 네. 2배씩 저희가 그 기업 수치가 가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예.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성장했듯이 저희가 이 정도 투자를 계획을 하고 있다면 저희가 또 이 투자를 잘 실행한다면 당연히 기업 가치가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금 목요일 날 발표하고 금요일 날 이제 첫 시장이 열렸고 그다음에 월요일 날 저희가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뭐 온갖 주말 사이 해가지고 이제 뭐 노이즈들이 많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냉정하게 이제 성장 그림만 보고 사실 이런 게 뭐 국내에서 이렇게 시끄러울 정도 있으면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살 이유가 없는데 그 후로도 지금 계속 사가지고 누적으로 뭐 한 37만 주 정도 지금 샀는데 상당히 신뢰를 보내고 있고 어제는 또 국내 기관이 또 저희 코스피 1위였습니다. 순매수. 그러니까 사실은 34%가 이제 주원화가 가지고 있고 나머지 66%가 나머지 중에서 46%가 이제 외국인이고 20% 남은 거 중에 이제 국민연금이 한 8% 갖고 계시니까 국내 기관 이제 개인 합쳐서 사실 뭐 11% 정도밖에 안 되니까 국내 개인분들이 제 생각에는 한 뭐 4%, 5%이 정도밖에 안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저께 이제 주총도 사실 했는데 사실 방송 카메라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주총에서 누가 들어눕고 이런 장면을 찍으려고 오신 것 같은데 굉장히 조용했습니다. 사실 시장에서는 막상 조용하고 성장 그림을 따라가면서 외국인도 기관도 그렇고 주식을 사고 계시고 주가도 뭐 오늘 또 주가 오르고 있어서 보니까 제 생각엔 뭐 아무 일도 없었던 카이나 로텐보다도 주가가 그 기간에 퍼포먼스가 더 좋은데 이것도 논리적으로 사실 좀 그 논리면 사실 주주들이 뭐 손해를 봤다는 말이 안 되는 그렇죠. 이야기인데도 조금 이게 그림을 만들어 놓고 너무 가시는 느낌이고 그래서 저희가 외국인 투자자들한테 뭐 그런 챌린지도 많이 받습니다. 라인메타는 그렇게 많이 투자하는데 증자는 안 하더라. 왜냐면 저희는 돈을 잘 벌기 시작한 게 불과 작년 하반기입니다. 앞으로 뭐 몇 년간 잘 벌겠지만 근데 라인메탈은 냉전 이전부터 한 20, 30년 자본을 쌓아왔습니다. 저희도 뭐 국내가 이제 매출이 있었지만 국내 매출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코스트 플러스 구조로 되니까 저희가 자본을 그렇게 많이 쌓을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자본이 작은 회사가 자본이 큰 회사의 시장 지위를 좁히기 위한 방법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입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자본을 더 조달하는데 저희는 지금 25년 만에 처음으로 자본 조달에 나서는 거고요. 아마 25년이면 국내 웬만한 기업들은 뭐 2번, 3번씩 했던 기간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그런 것들을 이제 그 전에 하지 않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 좀 억울한 느낌도 있습니다. 어떤 이제 뭐 정해진 명분이나 이런 부분으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성장하는 기업은 기업 가치가 증가하고 투자자는 거기서 수익을 얻는다는 어떻게 보면 주시장의 냉정한 그런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특히 외국인분들은 사실 라인메탈을 투자하시면서 더 밸류가 있는 회사를 찾아서 저희를 투자하신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번에 이제 기업 설명회 자료에도 넣어놓았지만 저희가 작년 기준으로 라인메탈이랑 이익 차이가 한 뭐 30%, 20%밖에 나지 않는데 시가총액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한 70% 차이가 납니다. 그 이유가 저희가 한국에 있어서 디스카운트를 받는 부분들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라인메탈 같은 경우는 자국 내인 독일 외로도 한 12개국에서 전 세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리 어떤 변화가 이제 발생을 하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런 부분이 참 부럽기도 하면서 부럽기만 하면 안 되고 기업으로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갭을 좁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결정을 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독일 정부가 보면은 이제 국방비 관련해서는 부채 한도에서 이제 제외하는 상당히 역사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독일의 뭐 야당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서 반대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나토의 최근의 상황 변화 때문에 향후 10년, 20년이 이제 사실 유럽이 재무장을 해야겠다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어떤 특정 지역에서 전쟁이 뭐 소강 상태에 이르거나 뭐 종전하더라도 그러한 부분보다 각국 정부가 장기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국방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그 국방비 집행이 결국 저기 무기체계 수요로 연결이 되고요. 그러한 면에서 저희가 봤을 때는 종전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10년 정도 수요 고속 성장의 가시성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